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백신 도입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산 백신 개발에 관심이 높습니다. 정부는 일단 내년까진 해외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 체계를 구축,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한다는 전략인데요. 당장 1분기부터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되면 접종을 시작할 태세입니다. 해외에 비해 다소 늦지만 국산 백신 개발도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제넥신을 선두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셀리드, 진원생명과학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제넥신은 지난해 6월 식약처로부터 임상 1, 2회 이상 시험 승인을 받은 이후 임상시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 코로나19 변종이 발견되면서 변종에 대처가 가능한 후보 물질을 교체해 다시 개발하기로 했죠. 시기는 좀 늦어졌지만 좀 더 완벽한 백신으로 연말까지 개발 완료가 목표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제넥신보다 늦은 11월 임상 1상 허가를 받았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1상 임상시험입니다. 역시 올해 말까지 백신 개발을 완료한다는 입장이죠. 여기에 최근 셀리드와 진원생명과학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셀리드와 진원생명과학은 식약처로부터 12월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습니다. 치료제 개발은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도 사활을 걸고 2021년 초 국산 치료제 개발 완료, 2021년 말 국산 백신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입니다. 국산 백신 접종은 적어도 2022년은 돼야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1이 오는 14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국내외 매체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삼성 갤럭시 언팩 2021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초대장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15일 자정입니다. 언팩 행사는 삼성전자 뉴스룸, 삼성전자 홈페이지 등에서 생중계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매년 2월 중순 갤럭시 S 시리즈의 언팩 행사를 열고 3월에 제품을 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일정은 예년에 비해 한 달가량 앞당겨졌죠. 갤럭시 S21 라인업은 6.2인치 갤럭시 S21, 6.7인치 갤럭시 S21 플러스, 그리고 6.8인치 갤럭시 21 울트라까지 3가지 모델로 나뉩니다. 이 중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에 S펜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1억 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에 10배 줌 망원 카메라 등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 색상은 연한 보라색인 팬텀 바이올렛입니다. 언팩 행사 후 정식 출시는 1월 29일로 예상됩니다. KTM 모바일이 새해맞이 데이득 프로모션을 1월 한 달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데이득 프로모션은 KTM 모바일 대표 요금제에 최대 월 100GB 데이터 용량을 추가 증정하는 행사입니다. 먼저 KTM 모바일 주력 고용량 요금제인 모두 다 맘껏 11GB 플러스에 매월 100GB 추가 데이터를 지원합니다. 신규 가입자는 월 최대 171GB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15GB 데이터가 제공되는 요금제 데이터 맘껏 15GB 플러스 100분에는 50GB를 추가 증정합니다. 또 월 10GB 데이터를 쓸 수 있는 2만원대 요금제에는 10GB 데이터를 무료 제공합니다. 아울러 저가형 상품 2종에도 월 2GB 데이터를 가입기간 내내 추가로 지원하죠. 전승배 KTM 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은 지난해 KTM 모바일은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누적 가입자 80만 명을 바라보는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올해도 가계통신비 절감과 합리적 통신 생활을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요금제 및 프로모션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의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손해보험사 신규 인가가 결정되면 핀테크가 주도하는 첫 디지털 손해보험사가 나오게 됩니다. 회사는 자체적인 손해보험사 설립으로 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죠. 카카오는 지금까지 제휴사와 협력해 보험 상품을 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통해 앞으로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손해보험사는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예비인가 승인, 법인 설립, 본허가 승인 등 절차를 밟게 됩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사용자 니즈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보험 상품 생산자로 발돋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지난해 전기차 생산량이 50만 대를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고가 차량인 테슬라 모델 S와 모델 X를 총 54,805대를 생산해 57,039대를 납품했습니다. 보급형 차량인 모델 3와 모델 Y는 총 454,932대를 생산해 442,511대를 납품했습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작년 한 해 동안 509,737대를 생산했으며 499,550대를 고객에게 인도했습니다. 납품량을 기준으로 50만 대를 넘기겠다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호언장담에는 살짝 못 미쳤지만 생산 능력을 연간 50만 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는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 차량 생산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 시장 1에서 2위인 폭스바겐과 토요타의 연간 생산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양입니다. 지난 연말 테슬라 주가는 $700 벽을 깨고 $716까지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은 6,689억 달러에 달하죠. 이는 토요타 시총 2,157억 달러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새해 가상자산 시장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32,000달러대를 훌쩍 뛰어넘은 것과 함께 알트코인 선두주자 이더리움도 30% 급등하는 등 투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4일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40% 폭등한 1,100달러를 돌파한 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가는 130만원이 넘었죠. 이더리움의 급등은 기관들의 자금 이동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비트코인 급승세에 따라 분산 및 대체 투자처로 이더리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폴카닷, 카르다노, 체인링크 시세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의 타일러 윙클보스 창업자도 이더리움 강세론을 긍정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을 사면 반값에 사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 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초 130달러 수준이었던 이더리움이 올해 10배 오른 1,300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스피가 새해 첫 거래일인 월요일 2,900선을 돌파하고 2,944.45를 찍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죠.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70.98포인트 오른 2,944.45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900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900 돌파에는 개인 투자가의 몫이 컸습니다. 1조 원이 넘는 매수세에 시총 1에서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했습니다. 외국인도 892억 원 순매수한 반면 기관은 1조 1,851억 원 매도했습니다. 셀트리온을 제외한 시총 10위권 종목이 모두 올랐습니다.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등 전자 IT 종목이 상승세를 이어갔죠. 헬스케어와 해운, 에너지, 자동차 업종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은행, 카드, 보험, 전기, 도소매 업종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9.20포인트 오른 977.62의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4.2원 내린 1,082.1원에 마감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